DC EU, DC Extended Universe라는 그 DC에서 극장에서 하는 유니버스 확장 세계관 만드는 거는 상당히 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점점 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뭐 아쿠아맨 괜찮았고 원더우먼 괜찮은데 또 뭐 계속 항세를 타기 시작했었죠. 배트맨을 이번에 로버트 패틴슨 트와일라이트의 주인공인 패틴슨이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배트맨 캐스팅은 항상 그랬어요. 캐스팅이 되면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배트맨이냐 난리를 치고 막 항의 이메일을 하고 뭐 보이콧하고 그래도 막상 되면은 되게 좋아요. 마이클 키튼이 그랬고 이번에 최근에 벤 애플렉도 그랬고 어, 상당히 벤 애플렉이 어, 관둔다고 했을 때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번 로버트 패틴슨이 트와일라이트 같은 데 비실비실거리는 창백한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력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금씩 리크되는 어, 동영상들 보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C에는 영화보다 장편 애니메이션을 자주 어, 자주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 DC 애니메이션 영화는 웬만한 마블 영화나 그런 거랑 마블 영화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요. 저는 상당히 DC의 그 세계관이 깊고 좋은 스토리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에센스를 잘 살려서 만들면은 되게 성공할 수 있죠. 일본 애니메이션 시사판으로 만들면 망하는 것처럼 DC도 애니메이션 정말 좋은데 시사판으로 하면 망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슈퍼맨 레드 선인데 태양 얘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데 슈퍼맨의 약점이 붉은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붉은 아들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슈퍼맨이 이 영화에서는 이 스토리에서는 이게 what if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이런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는 스토리거든요. 2002년도인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코믹북인데 그거를 이제 드디어 2019년, 2020년에 드디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최근에 나온 DC 애니메이션하고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익숙한 The Animated Adventures 뭐 TAS라고 하죠. The Animated Series TAS 같은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배트맨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저희는 좀 더 정겹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약간 비슷하게 갔으면서 스토리가 정말 좋습니다. 스토리가 좋고 그리고 원작에서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더욱 더 어,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느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랑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 우리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리더십으로서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슈퍼맨이 미국 캔자스가 아니라 소련, 구소련에 착륙하게 돼요. 스탈린이 있는 시절에 거기서 자라서 슈퍼맨이 어,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블루 보이스카웃이라고 파란 보이스카웃이라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에서 자라서 스탈린과 같이 일하는 거죠. 스탈린의 거의 양아들처럼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이 순수하고 그 정의로운 슈퍼맨의 그 엑기스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아주 순수하게 그 스탈린의 말을 믿고 공산주의가 정말 올바른 체계고 그리고 미국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이 자본주의랑 어, 이 민주주의란 얘들이 생각해 뭐 독 같은 거 뭔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노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쩌다 슈퍼맨이 이제 미국을 도와주러 갈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프로파간다죠. 미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러시아의 슈퍼히어로가 가서 미국을 구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건데 그때 가서 우연히 슈퍼맨이 만나게 되는 게 루이스 레인 그 기자죠. 원래는 슈퍼맨의 여자친구이자 애인인데 여기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렉스 루터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인더스트리얼리스트, 과학자, 토니 스타크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문도 자주 구하고 그리고 슈퍼맨과 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나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캐릭터고 그 캐릭터의 여자친구가 루이스 레인이에요. 기자고. 그래서 루이스 레인이 슈퍼맨을 처음 만났을 때, 러시안 슈퍼맨을 만났을 때, 네 정부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아냐고, 너는 스탈린을 믿냐고. 그래서 좀 슈퍼맨이 모를 만한 그런 자료를 줬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굴락이라고 하죠. 강제 노동 수용소 그런 걸 보여주는데 슈퍼맨이 왜 못 찾았는지 봤더니 납 있잖아요. 납으로 코팅을 해서 벽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엑스레이로 볼 수 없게 숨겨뒀던 걸 나중에 그걸 알아내고 그게 몇십 년간 이런 체제가 운영된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슈퍼맨이 아버지 같은 스탈린을 찾아간대. 대답은 되게 간단했어요. 순진, 넌 참 순진하다고. 리더로서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좋지 않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필수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슈퍼맨이 너무 원망하고 슬프고 왜냐하면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죽게 되는 여자가 슈퍼맨의 어렸을 때 아주 어릴 적 소꿉친구여가지고 왜 잡혀왔냐고 했더니 나 슈퍼맨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비밀, 이 슈퍼맨이라는 프로파간다 기계, 이 선전용 캐릭터에 대한 그 전설이 때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아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잡혀간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스탈린을 죽여버리고 슈퍼맨이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라의 체계로 세계를 구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가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 재밌는 구도가 생기는 거죠. 렉스 루터는 이 슈퍼맨을 제거하는 방법이랑 이 슈퍼맨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슈퍼맨은 이제 미국이랑 뭐 렉스 루터나 루이스 레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 6.25가 일어났을 때 슈퍼맨이 개입해서 미군들 철수하게 하고 중국 나가게 하고 소련 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구해줬다.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미국에서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점점 슈퍼맨을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두 캐릭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여줘. 몇십 년이 지납니다. 세월이. 렉스 루터나 루이스 레인이 이제 한 뭐 50, 60대 상당히 나이가 될 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그리고 슈퍼맨은 그만큼 계속 리더로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점점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자기는 사람들한테 지상 낙원 같은 모든 게 철저하게 범죄 같은 게 통제되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반란군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러시안 소련 배트맨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슈퍼맨 대 배트맨 장면이 나오고 그 배트맨의 이데올로기 슈퍼맨이 믿고 있는 자기가 올바르다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그 상황 성장 과정 어떻게 보면 독재자보다 더 심한 독재자이기도 한데 슈퍼맨은 그걸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점점 더 깨달음과 뉘우침과 성장이 계속 있는 거죠. 자기가 스탈린보다 더 심한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진짜 눈을 뗄 수 없게 계속 흥미진진합니다. 액션도 많고 왜냐하면 약간 변형된 DC 히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린랜턴도 살짝 다른 오리진이 있고 여기서 배트맨도 오리진이 약간 다르고 원더우먼도 나오는데 오리진이랑 이 다르고 이 서로 간의 관계도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엔딩은 살짝 좀 아쉬웠는데 엔딩까지 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이게 느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걸 다 믿고 여론에 너무 휘청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흑백 논리가 좀 강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예. 항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어떤 당, 인물, 정치적인 색깔 뭐 그런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 장단점을 샅샅이 파헤쳐보고 비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미국에는 팍스 뉴스랑 CNN인데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시하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어느 정도 수렴하고 그 중립이 있으면 중립도 좀 보고 많이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역사도 계속 뭐랄까
그게 전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 팩트를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피하고 싶은 걸 좀 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조명하고 싶은 거를 강하게 조명하거나 거기에다가 좀 과장이 있거나 아니면 숨겨버리거나 그리고 뭐 우리 리더들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가 우리 그 정치적인 상황에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판할 것만 아니고 무조건 믿을 것만 아니고 그들의 팬이 돼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그 안티 팬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그 종교든 선생님이든 우리들의 우상이든 한 국가의 리더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걸 알아보고 그리고 색다른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이건 페이크 뉴스, 이거는 팩트, 난 이것만 들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개개인들이 우리가 여론이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토론도 잘 안 되잖아요. 무조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네요.